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실적 발표 내용도 그렇고요. 물론 뭐 안 좋은 흐름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사상 최고가를 또 그렇죠. 연일 경신하는 맞습니다. 뉴욕 시장 참 부럽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예. 뉴욕 증시를 투자 안 하시고 국장만 하시는 분들은 이거 후회를 조금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죠. 네. 얼마나 또 어떻게 뭐가 올랐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일단 넷플릭스 먼저 한번 얘기를 좀 드릴까요? 네. 어제 저 방금 전이죠. 뭐 시간 외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다들 이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매출은 전망에 비해서 상회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87억 2천만 달러를 기록 예상을 했는데 88만 3천만 그 달러가 나오면서 네. 뭐 상회했다. 그다음에 그쵸. 대신에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어요. 한 2.21달러를 생각을 했었는데 2.11달러가 나왔습니다. 조금 있었죠? 네. 그런데 사실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4분기에는 매출이 78억 5천만 달러였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매출은 한 12% 증가가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4분기에 EPS가 0.11달러였어요. 16배가 증가했어요. EPS는. 급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재작년이죠. 2022년 같은 경우 보면은 실적이 전반적으로 넷플릭스가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2023년에 넷플릭스가 엄청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 중보다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한 8.49% 정도 지금 거의 이 정도 올라 더 있어요. 올랐네요. 제가 네. 이제 딱 그 오프닝 하면서 실적 전달 드릴 때가 7%까지 맞습니다. 올랐거든요. 네. 지금은 8.4% 오른 533달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 2024년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되게 좋게 내놨어요. 가이던스도 좋아요. 네, 예. 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작년에 역대급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4분기만 해도 1,310만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가입자 수가 2억 6,080만 명이다. 그리고 이런 요인에 있어서는 이제 가입비 인상이라든지 작년에 있었던 그다음에 네. 계정 공유를 제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에 크게 작용을 했다 이제 보이고요. 그게 올해 2024년도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동아시아라든지 아니면은 유럽 그다음에 중동 아프리카까지 다 확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저 빅테크가 지금 시장 전망치 뭐 첫 번째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부합하면서 그다음에 2024년 가이던스도 좋을 것으로 지금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빅테크들은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이제 이게 뭔가 그 빅테크 실적의 서막인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부터 이제 뭔가 탁 축포를 터트리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거의 11월, 12월 달에 네. 계속 이제 올해 각 종목들 이제 M7이라든지 빅테크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게 전망했던 부분들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넷플릭스 컨텐츠 많이 보세요? 저는 사실 볼 시간이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 저도 이제- 그래서 가입 안 했거든요. 저희 이제 가족 아이들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교육도 프로그램도 괜찮은 게 많고 영어 뭐 컨텐츠 영어 뭐 이런 콘텐츠 것도 많고 또 보고 네, 와이프가 또 심심할 때 좀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네. 사실 넷플릭스를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실제로 진행한 저도 그렇고 이게 컨텐츠 자체를 모르니까 네. 뭐가 재밌어서 그렇게 다들 가입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빠져들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다음에 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전에는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막 서로 이제 막 공유를 하거든요. 네. 계정을 막 4개 이상 막 이렇게 공유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명절 때 한번 이렇게 보니까 가입자가 있고요. 전에는 이렇게 거리상으로 멀리 있어도 이렇게 이제 추가로 그쵸 이렇게 IP가 달라도 되죠. 네, 들어갈 그렇게 수 했는데 있었죠? 지금은 그 주 가입자의 같은 집 안에 이 정도 그 있어요. 동일한 IP 주소여야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안에 들어가야 이게 접속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같은 집에 있는데 뭐 굳이 필요할 필요 없죠.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계속 추천이 되고 하니까 그 알고리즘이나 뭐 즐겨찾기 뭐 이런 거 해놓으려고 네. 아이디를 나눠서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또 미국은 완전하게 지금 거의 차단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은 또 차단됐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계속 맞아요. 이용할 수 있고. 지금 그게 이제 완전히 보안 장치가 안 된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면 또 이제 넷플릭스에서 화를 낼 수가 있는데 하나 단점을 또 발견했습니다. 뭐요? 이제 저희 처남이 이제 일본에 있거든요. 네. 처남도 이제 전에 공유를 했었어요. 네, 네. 넷플릭스를 네. 저희 이제 집안 가족들하고 거기는 차단이 안 됩니다. 일본은 또 차단이 안 된다. 완전 해외는 완전히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구멍이 많네요. 네, 그래서 네. 처남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난 되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한국어로 했으니까 넷플릭스가 못 알아듣겠죠. 네, 완전히 요 지역이 완전히 벗어나면 또 잠깐만, 얘기 넷플릭스 틀어집니다. 네. 코리아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열심히 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 그리고 네. 향후 가이던스, 특히나 이제 가입자 수에 대한 증가, 그쵸. 그리고 더불어서 소식이 그거 보세요, 레슬링 WWE 예. 계약했다고. 그것도요? 네. 내년부터 또 서비스가 된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그것도 신규 가입자 수에 대한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데 아직 뭐 1년이나 남은 그쵸, 네. 거기 때문에 그 소식도 밤사이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표를 금시장, 쭉 한번 지표 정리해 볼까요? 주실까요? 네. S&P하고 나스닥, S&P는 이제 뭐 사상 최고치 또 경신했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빅테크들이 뭐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이 지금 계속 뭐 요즘 말씀드리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져도 미국은 또 열애 지역인 것 같고요. 전 세계 돈들이 결국 안전자산이 또 미국 주식이 아닌가 주시장에서는 그래서 미국 주시장을 계속 돈이 빨려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네. 어제 이제 홍콩 HSCI 지수가 좀 반등을 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2조 위안 우리나라 한 372조 원이거든요. 네.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중국 정부가 백기투항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일단 뭐 그 중앙 후이진 투자라든지 중국 증권금융공사를 통해서 영내 주식을 매수하게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의 이제 전반적인 시가총액이 10조 9천억 달러예요. 10조? 9천억 달러. 예, 우리나라 돈은 한 12경원, 12경원 이 정도가 되는데.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돼요. 경이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우리나라가 뭐 한 2,400조 되는 거에 비해서 엄청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2조 위안을 이제 투입한다. 그랬을 경우에 전체 시장이 한 3.5% 정도 금액을 투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일단 효과는 좀 당분간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채 수익률도 조금 이제 올랐지만은 뭐 3월 기준금리 인하 후퇴설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39,000달러도 떨어졌었어요. 밑으로 맞아요. 내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39,000달러로 지금 회복이 돼 있는데 회복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좀 올라와 있는데 뭐 계속 말씀드린 이제 그레이스케일 ETF가 이제 수익 실현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온다고 보는 것 같고요. 아마 4월달 반감기까지는 좀 잘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조정폭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 내용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메타 이야기부터 네. 해볼까요? 메타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주가가 다른 것보다 지금 라이벌인 일론 머스크의 X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 SNS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부각이 되고 있다. 다른 것보다 이제 사용자 수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네. 광고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X에서 광고 빼갖고 이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형 GPT에 대한 진출 예정으로 지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계속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지금 암호화 화폐에 대한 확대가 또 나온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19년에 저커버그가 이제 세계 단일 화폐를 만들겠다면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리브라를 이제 사실 이제 그때 발행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네. 결국 이제 중앙은행자한테 괘씸죄가 걸렸죠. 뭐 세계 단일 화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물론 파급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이제 청문회를 이제 불려가 나가고 호되게 당한 후에 이제 접었어요. 그리고 2021년에 다시 DM으로 이름을 바꿔갖고 또 출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무산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제 ETF 실물 자산 ETF가 나오면서 아마 다시 또 코인에 대한 발행을 또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 예,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루머까지 돌고 있어갖고 다들 시장에서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가 조금 이제 올해 들어서 작년하고 틀리게 좀 성장 엔진을 좀 얻어가는 그런 딱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알파벳입니다. 네, 요즘 이제 트렌드가 계속 이제 직원 해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가문감증이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매는 있어요. 거죠. 그런데 알파벳은 또 이번에 또 연구개발 부서 X거든요. 이름 자체가 그 연구개발 부서가 이제 X인데 여기에 직원들도 해고를 한다. 그래서 네.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실적이 좀 지지부진한가 봐요. 그래서 외부 투자자들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게 잘 되면은 독립적인 스타트업으로 분사를 시키겠다. 이런 구조로 바꾸겠다. 그래갖고 기존의 연구 부서의 직원들을 다 해고하고 이제 아웃소싱 플러스 이제 독립적 스타트업 이런 회사로 이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AI 산업에 관련돼 있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집중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엔비디아 젠슨 왕이 중국에 갔어요? 네, 주말에 갔다 오셨답니다. 오. 네, 귀신같이 갔다 오셨어요. 몰랐을까요? 지금 계속 뭔가 제재받는 거에 있어서 네. 뭔가 방법을 찾으러 갔겠죠? 그래서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주말에 춘제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갔다 얘기를 했고요. 선전하고 상하이 백이정에 있는 엔비디아 지사를 방문한 정도로 이렇게만 조용히 갔다 왔다 하고요. 지금 사실 엔비디아 매출의 25%가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막히면 엔비디아의 실적도 사실 좀 밀릴 수 있다는 이제 여지가 크거든요. 물론 다른 곳에서 그것을 이제 메이크업할 수 있겠지만은 한번 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중국 맞춤형 그 GPU 3종이죠. H20, L20, L2 이것을 지금 출시를 해놓고 있고요. H20은 이제 1분기에 출시된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정부도 이를 좀 주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잘못하면은 이제 우리 시장이 우려는 거죠. 미국 정부와 갈등으로 유발됐을 경우에는 아마 엔비디아가 또 곤란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더군다나 이제 젠슨 황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대만계 미국 분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약간 이제 업계에서 의구심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잘 아시다시피 이제 AMD 리사 수 대표 CEO하고는 또 친척 관계예요. 아, 근데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루머라고도 하던데요? 오촌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무 위키 같은 위키피디아인가? 네. 그런데 나왔는데 이게 또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네. 공식적으로 의견을 지난번에 이제 음. 리사 수가 이제 언급을 했대요. 친척 부분은 맞다. 그래서 오촌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하여튼 명확하게 뭐, 예. 그런 얘기가 아직은 없었다라고 하기 그래서 때문에 지금 AI 반도체 업계 이제 넘버 원, 투가 이제 이 대만계 미국인들에 의해서 이제 좌지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자꾸 도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우려감이 좀 약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인종차별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은 네. 하여튼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엔비디아가 조금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네. 자, 이어서는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있는 네. 기업도 있어요. 네. 엠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태양광 에너지 관리 솔루션 업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뭐 마이크로 인버터라든지 이것을 설계, 개발, 제조하고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루이스트 파이낸셜이 썬노바하고 인페이즈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어요. 특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제 충분하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가장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수를 좀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최근 들어서 엠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매출 성장이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증가한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에너지 태양광 쪽 이제 이런 쪽도 이제 조금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된다면은 아마 좀 빚을 좀 받지 않겠나 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엔비디아 그 젠슨 왕과 리사스 간의 그 가족 관계도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표가 또 있는데 이것도 뉴스에 나온 건 아니라 가지고 네, 근데 그렇죠. 어쨌든 20촌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가지고 저쪽에랑 이쪽에 이게 있으시네요. 뭐 젠슨 황 네. 대표의 외삼촌의 손녀다. 그러니까 황 회장의 네. 어머니의 큰 오빠, 그러니까 네. 외삼촌의 손녀. 큰 외삼촌의 손녀. 손녀가 리사스다. 근데 뭐 좀 많이 가는데. 예, 서로 왕래는 없었다. 그러니까죠. 예, 족보를 따져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얼굴 네.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한 집안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이 갔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네. 네, 또 재미로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플라워 파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30%가 올랐어요. 왜? 네, 급등, 30%? 폭등을 했고요. 사실 지난 1년간 한 80% 급락을 했거든요. 뭐 가장 큰 이유가 높은 시장 금리하고 정부 보조금이 미흡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10억 달러 유상증자로 자본 조달을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또 그때 급락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그 주주 가치를 이제 훼손하는 일이 되니까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16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임박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보조금 대신에 차라리 이제 대출을 해줘 갖고
왜냐하면 이 수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그 파워라든지 아니면 이제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는 지금 미국이 기간 산업을 끌고 가는 그런 정부가 가는 산업이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 직접 대출까지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와갖고 주가가 어제 한 30%가 폭등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너지 쪽은 금리 인하라는 부분하고 정부 보조금이 이제 올해는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요 기대감이 이제 계속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경제지표 발표된 내용들 몇 가지 볼까요? 네. 어제는 이제 리치몬드 연은이 또 여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5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계속 안 좋고요. 제조업 선적 지수도 마이너스 15. 네. 그러니까 전월에 마이너스 11 정도 했었는데 둘 다 이제 마이너스 10으로 좀 넘어가면서 제조업 쪽은 확실히 이제 좀 약간 시장이 좀 밀리는 느낌. 왜냐하면 이제 홍해 지역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이제 선박들이라든지 이런 무역량이 지금 감소를 하다 보니까 아마 미국 쪽에서 제조업도 약간 좀 그 하향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간 원유 재고도 지금 계속 지금 미국 한파 때문에 300만 배럴이 지금 감소할 거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거 감안하시면은 지금 뭐 경기 둔화가 좀 진행되는 속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FOMC에서는 지금 페드와치 같은 경우에는 3월 21일 날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25bp죠. 44%까지 낮췄고요. 그다음에 네. 5월 2일에 25bp 가능성은 51%까지 낮췄어요. 이러다 보면은 진짜 6월 달로 가겠는데 6월 20일로 가겠는데 이런 느낌까지 지금 듭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네. 와, 지금 체크해볼 내용들이 꽤 많아요. 네, 뭐 제가 몇 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일찍 실적을 발표했어요. 뭐 통신 쪽은 지금 넷플릭스 사실 통신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애플 관련돼 갖고 통신주들이 지금 계속 강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버라이즌도 지금 사실 이제 전망치에는 부합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분기에 비해서는 약간 좀 하향 추세였거든요. 그래도 전망치 부합으로 오늘 주가가 한 6% 이상 급등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RTX라고 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그 레이테온 테크놀로지거든요. 이제 방산업체죠.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의 방산업체가 4대 방산업체가 보잉 그다음에 요 RTX 그다음에 노스롭 그루먼 이렇게다가 로키드 마틴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로키드 마틴은 실적에 좀 미달됐어요. 전망치에. 그러면서 한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이 레이테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 전망치도 상향을 했고요. 거기다가 작년에 비해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5% 이상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로키드 마틴하고 틀리게 RTX는 이제 주로 민항 항공기하고 그다음에 전투기들 이런 항공기들의 이제 엔진 쪽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록터 앤 갬블 같은 경우는 필수 소비재거든요. 뭐 시장 전망치도 상회를 했고 네. 그다음에 작년 이제 수익률도 이제 작년에 이제 작년에 그 실적도 이제 충분히 지금 이 상회를 하면서 주가가 어제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업종별로 한번 쭉 보시면은 아마 이제 올해 실적들을 대충 한 예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정 몇 가지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일정 중에서 기업 실적을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다 빨간색으로 놨는데 다 업종 대장주들입니다. ASML은 시총 3위로 등극했더라고요. 시총 3위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다음 뭐 테슬라, 에버트 레버러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주에서도 좀 뭐 상위권에 있고요. 2013년에 에브비는 또 여기서 분할이 된 회사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너럴 다이내믹스도 지상 방산주 중에서 이제 지상 관련돼 있는 제품을 만드는 곳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라스베가스 샌즈도 이제 마카오의 샌즈 차이나 지분을 50%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가의 소식 꼼꼼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